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완입니다. 늘 들어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정화명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완은 시작이면서 과정이면서 끝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이완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들어오던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새롭게 쭉 펼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정, 딱 이 한마디로 우리 정화명상에서 수련하는 모든 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송이완입니다. 글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소나무 송자 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소나무 송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뜻은 놓을 송, 놓다는 의미인데, 그 놓다는 것뿐만 아니고 느슨하게 하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가볍다, 분위기가 가볍다, 그리고 내려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꽉 느슨하다 반대는 꽉 조여지는 거죠.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활 중에서 뭔가 조여지는 상태가 느껴지거나 찾아진다면 이 이완과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겁다. 내 몸이 가볍지 못하고 무겁다. 머릿속이 가볍지 못하고 무겁다. 이거는 이완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여유가 있지는 못하고 뭔가 쫓기듯이 빈틈이 없으면, 허겁지겁하면 이건 역시 이완과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늘 긴장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완된 상태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완된 상태는 우리 몸 안에서 모든 기혈의 순환이라든지 자율신경이라든지 우리 몸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원활한 상태로 순환을 하고 유지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완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원활한 상태를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고 균형을 허투리게 됩니다. 자, 쉽게는 만약에 집에 혈압 측정하는 혈압기가 있으면 금방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혈압을 재면 만약에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높은 상태일 겁니다. 높게 나올 텐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연화공 할 때 이완, 모든 것을 힘을 빼고 툭 내린 상태에서 의수 하단전, 그 상태로 혈압을 재면 반드시 높은 혈압은 떨어집니다. 한 20 정도는 떨어집니다. 금방 본인이 실험을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건 저혈압이 아니라서 제가 실험을 못 해봤지만, 만약 저혈압 환자가 있다면 일상 중에 혈압을 재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 지금 가상입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혈압이 낮은 저혈압인 분들은 역시 이완하고 의수 하단전 한 뒤에 혈압을 재면 저혈압에서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상태를, 모든 것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찾아준단 말이죠. 자,
거의 대부분의 그 운동들은 결국은 힘 빼고 이완에 가는 작업입니다. 수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물론 이 근력을 키우는 운동에서는 이완과 긴장을 반복 되풀이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그 이완, 힘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것은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동작에서만 효과적으로 힘을 최소한의 힘과 긴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왜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대부분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를 할 때 인위적으로 용을 써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 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로 뭔가 용을 쓰고 애를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긴장하고 이 용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거나 문제가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운전면을 처음 따고 운전을 하게 되면 바짝 긴장해 있기 때문에 어깨에, 팔에 힘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온몸에 브레이크를 하나를 밟아도 온몸으로 힘을 줘서 밟는데,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잘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몸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 든 사람에게서 인생의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절대 인위적으로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그냥 물꼬를 틔우고 효과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 안에 체득이 되어져야지만 비로소 나이가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긴장된 상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과다한 욕심을 가진 상태로 늙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이 나는 그 이완이 잘 안 된다.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되게 어렵다. 어떤 게 이완이 된 상태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이 이완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연화공에서 연화공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몸과 마음과 호흡의 중심을 아래로 내린 뒤에 의수하단전,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고 느끼기.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온몸을 이완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먼저 초점은 이완에 맞춰집니다.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근데 일단 시작은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서 혀을 바닥에 닿게 하고 앉으면 상체는 세워진다 그럽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몸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체를 세우고 여기에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체를
세우는 데 집중하면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이완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완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지거나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숙여졌지 하면서 세웁니다. 이완에 초점 맞추면 그런 현상이 처음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점을 이완에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가 이완이 되었는가, 힘이 빠졌는가, 편안한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완이 되어져 가면 자 숙여졌다가 또 세워지죠. 이런 작업들을 되풀이하면서 나중에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저절로 세워지느냐 하면 이 세워진 상태에서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 몸의 힘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일 때 비로소 우리 몸 안의 순환, 기혈의 순환과 밸런스가 최상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세워진 상태를 찾아가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항상 이완, 몸이 힘이 빠지고 편안한 상태. 지금까지 그 명상을 쭉 이렇게 지도를 해와 보면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앉아있는 것이 이완이 안 되고 편하지 않은 사람들. 명상이 좋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완이 안 되고 편하지 못하면 이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안한 상태를 우선적으로 내가 만나지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앉아있는 것이 저리고 불편하면 때로는 다리를 뻗으라 그러기도 하고 누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불편하신 분들은 오래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이완된 상태, 편안한 상태를 찾아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몸의 긴장과 힘을 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생각을 비우는 것인데 이 안전 상태에서 이완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이완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은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머릿속을 비우고 목과 어깨 긴장을 풀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복부의 긴장을 풀고 아래로 내려와서 의수하단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앉아있는 상태가 이완이 되지 않고 편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잘 안 되고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랬다시피 이 밑에 먼저 앉아있는 상태가 힘이 풀어졌는가. 그래서 다리가 저리면 이쪽에 이완을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복부 쪽에 장기가 굳어져 있거나 소화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 밑에서부터 편안해져야지만 이게 풀리면 위에 것도 내려올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륜공에서 제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온몸을 이완하시고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서 몸 안을 바라보고 느끼기. 이 표현을
전륜공을 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 안에 벌써 이완과 연관되는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완이 중요한데 전륜공을 하면서 느리게 움직이면서 몸 안을 바라보고 느끼기, 여기에 이완과 연관되는 게 3개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전륜공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완이 가장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 전륜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완하고 동작을 하면서 바라보고 느끼게 하면 이완이 잘 되는데 때로는 전륜공을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죠. 자,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놔두잖아요. 놓고 보잖아요. 이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과 생각과 기억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났다가 이완됐다 그 잠이 살짝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완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연관된 우리 몸 안에 기억이라든지 맺힌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륜공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게 아주 깊은 곳에서. 그래서 전륜공에서는 우리 몸 안에 아주 깊은 부분에까지 접근이 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풀리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전륜공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후에는 약간 찌부둥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운함을 느끼면서 상쾌하고 풀리고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충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그 정화 명상은 이 수련하는 시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이 잘 되면 될수록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녹아 들어가는가. 자, 우리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를 탈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명상적인 방법이 삶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를 타게 되면 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를 타면 좀 더 긴장이 풀리고 한 상태가 되는데, 차에 일단 타면은 먼저 항상 내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잡았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 불필요한 힘입니다. 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일어난다는 것. 불필요한 긴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 자, 그럼 매 순간 이렇게 쭉 가면서 주위의 다른 신호나 차들하고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때 나에게서 긴장된 부분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는 평상시 그 사람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누가 끼어든다든지 하면 화가 난다든지 욕이 난다든지 신경이 뻗친다든지 이완된 상태에서 긴장이 되면 올라오죠. 특히 신경과 연관되는 것들은 올라옵니다. 그죠? 이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심하게 올라오면 운전뿐만 아니고 생활 중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심한 경우에는 뇌출혈로 이어져서 중풍에 걸린다든지. 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 첫 번째가 운전 중이나 이럴 때 제일 잘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면 송관.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현대인들은 계속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허겁지겁 하기가 쉬운데 그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 계속 그렇게 생활 패턴이 이어지게 되는데 제일 좋기로는 우리가 다들 누누이 식사를 할 때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는 늘 듣는데 그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완해 주는 것. 공간을 갖다 열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깊이 바라보면 그 짧은 순간에 이것들의 역사가 내 앞에 쭉 펼쳐집니다. 그렇죠? 어느 시골에서 어떤 농부의 손을 거쳐서 길러지고 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여기 내 앞에 놓여진 것들, 나를 위해서 소중한 삶의 에너지로 사용되어질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서 내 몸 안에 흘러가서 필요한 장기들에게도 갈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느낌.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내 앞에 펼쳐진 파노라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이렇게 모든 것이 때로는 감사하게 때로는 소중하게 그 식사 시간이 귀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거기서도 역시 이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어떤 사람과 나와 만났을 때 이 관계는 결국 명상의 결과로서 드러납니다. 명상은 지 혼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자기 안의 상태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역시 이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나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색한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완을 하게 되면 굳이 무언가를 말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위를 그냥 멈춥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면 이제 내면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완의 특징은 같이 마주 앉아 있게 될 때 무엇가 생기는가?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 역시 긴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뜨게 되고 불편함이 생기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편안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완하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깊이 통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저절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로 깊이 들어오고 편안함 가운데서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식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가 재밌지 않으면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만남이, 깊은 만남이 잘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전할 때나 식사할 때나 만남에서도 이완이 되고 오롯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워낙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오롯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를 못하고 계속 다른 생각들이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내 안은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고, 사람과 만났을 때도 내 마음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오롯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지금 만나 있는 이 시간이 옆으로 밀리거나 산만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만남의 가치가, 소중함이 떨어지게 되고 만남도 깊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완하고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잘 될 때야 비로소 보통 이야기하는 내가 앉은 자리가 꽃방석이다가 비로소 나의 존재에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참 좋은 말이라고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역시 먼저 의식적으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이완을 일 속에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기 전에 먼저 이완, 의수하단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완한 상태에서 여기 이 자리에 있길,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일을 해버리면 벌써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일저일, 내일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지, 저거, 이것, 이러면 벌써 산만하게 복잡하게 뒤섞이게 되면서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일이 꼬인다든지 편치 않다든지 여러 가지 혼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 이건 다들 알고 있죠. 이거 역시 잠은 이완에서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긴장돼 있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완이 잘 안 되는구나, 이완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 하루 생활 중에서 나에게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긴장돼 있고 바쁘고 한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를 알아차리시면 되는데, 이완을 하게 되면 느려진다 그랬죠.
생각의 이 주파수도 느려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도 편안하면서 약간 편안한 느림이 찾아오지만 그것과 같이 동반돼서 이 머릿속에 신호의 주파수가 느려진단 말이죠. 요것이 될 때 비로소 뇌파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뇌파가 그런 상태로 늘어져서 떨어지지 않으면 잠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완과 잠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늘 이 몸의 리듬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이 생각의 그 주파수가 느려지는 것, 이것은 이완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자기 전에 우리가 늘 그동안도 해왔었습니다. 그죠? 누운 상태에서 이완하는 연습, 몸에 힘을 빼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거기서 역시 제호흡이 같이 결부되면 깊은 숙면으로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기본 과정에서도 24시간 연공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송관정서 이완을 먼저 시작하고 항상 내 상태가 이완되는 상태에서 마음이 거기에 있고 시작되는가를 갖다가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완의 특징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완을 하면 첫 번째 내 안쪽 내면에 깊숙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했고, 먼저 드러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으면서 정리가 되고 맑게 거쳐진다 그랬죠. 거기에 동반해서 내적 마음의 고요와 평안이 찾아들고 그 다음에 힘과 중심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 늘 이렇게 이완과 반대되는 개념도 한번 이렇게 툭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 이것은 내가 이완에서 멀어지는구나. 불안한 순간 이것은 내가 이완에서 멀어지는구나.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조급한 순간 역시 또 내가 또 이완에서 멀어졌구나. 자, 이완은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인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내 안쪽 무의식의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까 전륜공에서 몸 안에 깊은 곳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 기억들, 정보들이 같이 연관돼서 풀린다 그랬는데, 이완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 깊은 것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완입니다. 이완은 내 안에 무의식의 부분까지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완된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내가 몰랐던 그동안 잊고 있었던 깊은 부분의 것들이 드러나면서 풀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비로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업장소멸, 타고난 선천적인 불완전함을 해소하는 죄의 소멸. 그래서 늘 이완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반이 중요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